제일 많이 티칭 드리는 거는 호흡을 발 아래 둬라. 우리가 처음에 배꼽으로 탯줄로 숨을 쉬다가 점점 흉식하게 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딱 목에서 숨이 딱 끊겨서 죽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의 호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호흡을 아래로, 호흡을 발 아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, 그게 저의 양생법입니다. 이 봄이란 게 동양에서는 단순한 그냥 뭐 3월부터 5월까지의 계절이 아니라 이 생의 기운을 갖고 있는 계절이라서 겨울 동안 이제 얼어있던 땅이 좀 풀리고 새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을 말하는 게 이제 봄인데요. 그래서 회춘이라는 게 가볍게 이제 주름이 펴지고 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운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,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. 근데 요즘 우리가 회춘을 딱 봤을 때 젊어진다, 아니면 뭐 나이를 거꾸로 돌린다,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 요즘 현대의학으로 젊음으로 돌아가는 좀 어렵죠. 겉부분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도 실제 노화를 완전히 이제 멈추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다들 그렇듯이 젊음에 대한 좀 갈망, 욕망 이런 게 좀 인류의 욕망이죠. 그런 게 있죠. 혹시 미국의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아세요? 들어본 것 같은데? 기업가인데 젊음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혈장을 본인한테 수혈하고, 그리고 뭐 운동하고 뭐 시간 다 맞춰서 살고 미생물 측정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 하고 막 비건 식단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양제 100종씩, 저는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영양제 100종씩 뭐 드시고 이러면서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사실 데이터도 있고 막 연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옛날 동양에는 지식들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이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, 이런 사고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몸이 약할 때 보양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약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. 근데 젊어지고 싶다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그럼 젊은 걸 먹으면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이제 원초적으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젊음이란 이제 어떤 기운, 뭐 생명력 이런 거니까 젊은 동물의 피를, 아니면 성장이 이제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개체의 어떤 장기를, 아니면 이제 저희 지금 먹는 녹용처럼 어린 사슴의 뿔을 그냥 굽기 전에 이제 말랑한 상태로 좀 먹는 이런 게 좀 많죠. 지금도 사실 녹용은 그 성장인자들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약으로 썼을 때 어떤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효과가 되게 커서 많이들 쓰잖아요. 맞아요. 세포가 재생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을 맞아요, 주고 맞아요. 세포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주니까. 맞아요. 저도 욕 먹고 컸어요. 성장보약에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기운 자체가 좀 옮겨올 수 있다고 믿었었던 것 같아요.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 또 사람 태반을 실제로 먹었던 기록도 있는데, 지금은 자학어라고 하는, 저희가 약재로도 쓰는데 아기가 있던 집을 좀 깨끗하게 가져와서 씻고 말리고 찌거나 뭐 열 처리를 해가지고 건조해서 판으로 먹거나 갈아서 이제 녹용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좀 많이 했더라고요. 지금은 저희는 이제 뭐 태반 주사라 해가지고 주사로도 쓰고 약침으로 좀 사용하고 이렇게 정제해서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절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네. 그냥 말려서 먹는다.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그때는 주사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쵸. 뭐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죠. 그 시대에는 또 그럴듯해가지고 또 많이들 드셨어요.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그거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눈길을 돌린 게 금이었어요. 사람들이 변하는 거를 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절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인 게 금이겠다.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쵸. 예전에 서양에 누구지? 엄청 대단했던 그 왕? 그 왕은 황금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. 내 얼굴이 절대 변하지 않기 위해서. 어느 나라의 어느 문화권에 다 금은 회춘의 상징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금을 이제 갈아서 먹는, 그때가 이제 연단술, 그 도교의 연단술로 좀 이어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. 연단술이 이제 그런 금이나 광물들을 이제 불에 이렇게 달여서 단약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거였는데, 그거를 엄청 믿어가지고 금을 계속 먹었던 이제 사람들도 많았었어요. 이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. 그래서 뭐 실제로 금을 먹어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다, 기운이 솟는다, 이런 기록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상 지금도 금가루 같은 거 좀 먹잖아요. 일단 금가루 올라간 거 비싼 거. 맞아요. 그리고 공진단도 금박으로 쌓아가지고 그 금 자체가 안신작용도 조금 실제로도 있고 실제로 진정작용이 있죠. 진짜 좋은 약들은 다 이렇게 금박이 쌓여있고 이런 게 다 그런 작용들이 있었었는데, 그 시절에는 불순물이 좀 많이 섞였어서 뭐 부작용도 있고 그랬었나 봐요. 그래서 사실상 먹는다 해서 오래 살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살아있는
씹는 듯한 걸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봤는데 그게 수은이었어요. 수은 위험한데.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먹나. 아, 뭔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 이 변화 속에서 재생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제일 깊이 빠진 인물이 진시황이에요. 그 블루투 찾아서 몇 명을 보냈다니. 그래서 진시황이 그 주변 강과 바다를 수은으로 가득 채웠다. 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. 실제로. 지금도 진시황릉이 있잖아요. 네. 그 진시황릉에 가서 수은 그 체크를 해보면 거기만 수은 함량이 많다고. 그럼 가면 안 되겠다. 중독되니까. 또 한의학 보교 사상 이런 사상에서 800세를 살았다고 전해지는 인물이 있는데요. 들어보셨어요? 800세? 팽조라고. 그 사람은 단약을 먹어서 장수한 게 아니라 양생을 실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. 그 사람이 했던 양생법은 과식하지 않고. 그래. 내가 급 노화가 온 게 그것 때문이었어. 제가 환자분들 처음에 생활 습관을 티칭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많이 드시지 마세요거든요. 아, 저는 원장님 안 먹으면 기력이 없어요. 자꾸 이러시는데 그거를 안 드셔야 된다고. 간식을 드시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. 또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. 아. 이게 실제로 분노를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뇌파나 이런 체열 검사상에도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사실 나중에 되면 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좀 푸는 이런 양생법을 하고 과로하지 않고 선생님 과로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기혈의 순환을 좀 맞추고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를 팽조가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저희 한의학에서 말하는 회춘도 나이를 좀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운이 꺼지지 않게 뭐 병이 오지 않게 다스리는 게 회춘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원장님 아시는 양생법 있으실까요? 제가 요즘 초월 명상에 빠져 있어요. 명상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방금 말해주신 그 양생법이 다 과식, 과로, 과노 다 모든 과한 거잖아요. 근데 진짜 인간은 비워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신적인 것들을 비우고 이렇게 막 소란을 잠재우는데 저는 진짜 명상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또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티칭 드리는 거는 호흡을 발 아래 둬라. 우리가 처음에 배꼽으로 탯줄로 숨을 쉬다가 점점 흉식하게 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딱 목에서 숨이 딱 끊겨서 죽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의 호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호흡을 아래로, 호흡을 발 아래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, 그게 저의 양생법입니다. 원장님은요? 아, 전 이제 그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좀 사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 이 해의 주기가 다르듯이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그런 거에 맞추는 게 좋다 해가지고 요즘 최대한 그냥 커튼을 다 걷어서 해가 뜰 때 그걸로 일어나는 거. 알람 소리 안 듣고? 네. 그리고 알람이 있더라도 그 알람을 그 잠결에 껐다가 다시 듣는 게 뇌한테 충격이래요. 여러 번 알람을 계속 5분 알람 간격으로 듣는 게 뇌한테 약간 거의 폭력처럼 느껴진다고. 그래서 한 번만 딱 알람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빛으로 다 조절하기, 이렇게 조금 해보고 있어요. 저는 잠이 안 오면 ETF를 조금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떤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교감신경이 좀 흥분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혈자리를 두드리는 건데, 그게 거기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? 영화에 어쩔 수가 없다. 그래요? 나는 사직 당했어도 나는 괜찮다고 맞아요. 약간 이런 게 트레일러에 좀 잠깐 그래요? 나왔었거든요. 실제로 어떤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어서 자기 전에 너무 흥분되거나 어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하면은 진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거예요? 저는 그냥 간식으로 흡기혈만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. 이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다 같이 젊어지도록 노력하는 걸 네. 노력하는 네.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